현대 사회에는 SNS가 생활의 중심이 된 사람들이 잔뜩 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팔로워를 늘리고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차 프라푸치노, 초코 프라푸치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스타에서 남친이랑 같이 왔다고 올리니 좋아요가 더 늘어났어. 다음엔 더 좋은 가게에 가야지. 남친이랑 왔다는 걸 보여주려고 2잔이나 주문한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뭐 SNS니까 진짜일 필요는 없지. 야 봐봐, 나 팔로워 또 늘었다. 진짜네, 대박이다. 게다가 어제 쉴 새 없이 알람이 울려댔다니까. 역시 영향력 1위인 쿄에이야. 부럽다. 역시 쿄헤이는 대단하다. 내 이름은 이치노세 유고, 에스메니 고등학교 3학년이다. 같은 반인 쿄헤이는 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유고 어때? 부럽지? 네 SNS 팔로워 아직 5명밖에 안 되지? 쿄헤이는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항상 팔로워를 자랑한다. 넌 항상 하늘이나 자연 사진밖에 안 올리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라고. 영향력 1위인 내가 좀 알려줄까? 그렇다. 우리 반은 SNS 팔로워가 높은 순으로 영향력 랭킹이라는 걸 매기는데 쿄헤이는 그중 1등이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 엄마야. 엄마라고? 너 팔로워 늘릴 생각이 있냐? 팔로워를 늘리고 싶진 않은데 굳이. 녀석은 늘 이런 식이다. 매점에서 간식 살 돈은 있지? 뭐 어차피 너 싸구려 간식만 먹겠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줄 선다. 어? 사실 나는 편모 가정이라 그다지 유복하진 않다. 그치만 그렇다고 해도 새치기는. 그래, 새치기는 안 돼. 시끄러, 알바 주제. 넌 영향력 없잖아. 난 SNS 팔로워 수 1등이라고. 그게 뭐가 대단한 건데? 당근 많으니까 대단한 거지. 팔로워도 없으니 분하지? 한번 봐봐. 어디 보자. 그렇게 매점 알바생인 케이타 씨가 폰을 보여줬다. 50만 명? 무려 케이타 씨의 매니스타는 50만 명의 팔로워가 있었다. 와, 대박. 역시 케이타 씨는 평범한 전문이 아니었구나. 갑자기 식욕이 떨어졌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탓인지 쿄에이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학생증 떨어뜨렸어. 고맙습니다. 이름이 이치노세 유고? 설마. 그 후 며칠 뒤. 나 졸업 축하 선물로 외제차 받기로 했다. 정말 대박이다. 멋있다. 그치? 이날은 쿄에이가 졸업 선물 자랑을 하고 있었다. 2차 받을 거야. 야, 대박. 멋진데? 멋지다. 좋아요 눌러야지. 나도. 많이 많이 누르라고. 대박이다. 외제차를 봤다니. 나한테는 꿈도 못 꿀 일인데. 너희들은 뭐 받냐? 나는 도서 카드. 너무 현실적이잖아. 난 이름이 각인된 키 케이스. 그렇게 갑자기 교실에서 졸업 선물 발표회가 시작됐다. 야, 유고. 흑수저 아싸인 네 선물도 애들 앞에서 발표해 보시지. 교회의 때문에 순식간에 반 애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어떡하지? 받을 거 없는데. 그치만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주목받으면. 나는 그때 문득 눈에 들어온 창밖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켰다. 네? 뭔데? 가리킨 것은 바로 빈 땅이었다. 괴로움에 지친 난 땅. 무슨 말을 하나 싶더니 저 땅을 받는다고? 저 땅 판매 중이라고 써있는데 너 같은 녀석이 어떻게 땅을 받겠다는 거야? 맞아. 난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저 땅 딱 봐도 100평 정도 돼 보이는데 흑수저인 네가 어떻게 저 땅을 갖냐? 유고. 며칠 뒤.
어쩌다 그런 말을 해버린 거지? 갑자기 나온 말을 되돌릴 타이밍에 이른 난 졸업 선물로 땅을 받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버렸다. 그때였다. 전화 왔다. 전화 왔다. 누구지? 이 번호는... 네, 여보세요? 이치노세 유고 씨 번호인가요? 네, 그런데요. 난 S맨이고 앞에 있는 땅 주인이란다. 그 땅을 너한테 선물하고 싶어. 네? 정말요? 그래, 그 땅에 자네를 위해 집을 지어줄 테니 기대하라고. 네? 네? 저기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이지? 장난전 아니야? 그 후 며칠 뒤 봐봐. 저 빈 땅에 뭔가 짓고 있네. 역시 너 같은 녀석이 땅을 받을 리 없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던 나는 문득 그때 통화 내용을 떠올렸다. 그 땅에 자네를 위한 집을 지어둘 테니 기대하라고. 설마 아니겠지. 그 후 점점 공사가 진행되고 커다란 저택이 지어졌다. 야, 봐봐. 저 땅은 나 같은 금수저가 산 모양이야. 너 같은 녀석은 평생 살 일 없는 집이겠지. 그 후 저택은 마침내 완공되었다. 엄마 어디가? 따라와. 그렇게 어머니가 데려간 곳은 짜잔! 오늘부터 여기서 살기로 했단다. 뭐라고? 무려 그 완공된 저택이었다.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이야? 갑자기 어쩌다... 때가 되면 설명해 줄게. 어? 그때부터 무엇을 물어도 엄마는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는 말만 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 이 진상을 그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마사문이에요. 오늘은 제가 다니는 S매니 고등학교 선배에게 재밌는 사연을 들어서 소개해드릴게요. 내 이름은 사나다 마사문에. 이 세상의 수수께끼를 푸는 영상으로 유명해졌지만 요새는 학교에 재밌는 사람들을 게스트로 내보내는 영상으로 인기가 많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이치노세 유고 선배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교실에서 졸업 선물로 뭘 받는지 얘기할 때 저는 뭐라고 말해야겠다고 싶어서 땅이라고 말했어요. 땅이요? 그건 좀 대단한데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땅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진짜 그 땅이랑 저택에 살게 됐어요. 대체 무슨 일이죠? 거짓말이 현실이 되다니.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사하러 가봅시다. 채, 왜 저 녀석이 마사문의 방송에 나오는 거냐고. 나보다 더 주목을 받다니 용서 못해. 애초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 그래, 녀석은 거짓말하는 게 분명해. 그렇게 생각한 나는 매니스타에 글을 올렸다. 그러자 녀석이 생방송에서 말한 거 다 거짓말이야.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다니. 그럴 수가... 야, 구라쟁이, 방송 잘 봤어. 그치만 거긴 주작 채널이 아니거든. 아니, 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해를 풀지 못한 채 나는 졸업식을 맞이했다. 결국 이대로 졸업이네.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 어쩔 수 없지. 오늘은 선배들의 졸업식에 왔어요. 유고 선배의 진실은 과연 오늘 밝혀지게 될까요? 얘들아, 내 차 보여줄 테니 경원 앞에 모여. 갈래! 기대된다. 교회인은 졸업 선물로 받은 차를 타고 온 모양이다. 이게 내 졸업 선물이야. 반 애들을 교문 앞으로 불러 자랑하기 시작했다. 와, 대박! 매니롤이잖아! 짱이다. 실물로 처음 봤어. 이거 3천만 원짜리야. 대박, 짱이다! 애들한테 주목받는 교회이. 반 애들은 차 앞에 서서 실컷 사진을 찍었다. 대단하다. 매니롤이라니. 구라쟁이 유고랑은 클래스가 다르다고. 녀석의 말에 아무 반박도 못하던 난 유고! 엄마! 에? 저분은 유고 엄마잖아. 맞아. 매니스타에 나온 사람이잖아. 저택에서 나온 엄마를 보고 반 애들이 깜짝 놀랐다.
진짜 저 녀석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 정말? 대박! 엄청 크잖아. 말도 안 돼. 저 녀석이 설마 저택에서 유고 선배의 어머니가 나타나더니 역시 그 이야기는 진짜였던 모양이에요. 점점 반 친구들은 내가 호화저택에 살고 있는 걸 믿기 시작했다. 유고, 이 사람은 누구지? 엄마와 처음 보는 남자분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엄마, 이분은... 이 사람은 네 아빠야. 무슨... 엄마 옆에 있던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 이혼했던 아빠였다. 유고, 지금까진 미안했다. 실은 케이타에게 이야기 들었단다. 케이타 씨는 그 매점에... 그래 미안해. 내가 교실에서 땅을 받을 거라고 말했던 그 모습을 케이타 씨가 본 것이었다. 실은 너희 아버지랑은 모로보싱이 주최하는 파티에서 친해졌거든. 그때 케이타 씨에게 너에 대해 이야기했어. 네가 태어나자마자 이혼해서 얼굴도 못 봤다고. 나랑 같은 이치노세라는 성이라 기억했지. 갑작스런 아빠와의 만남에 뭘 물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아빠가 돌아왔다고? 그렇다 해도 네가 그런 저택을 살 수 있리 없잖아. 맞아. 아버님과 그 땅은 상관없지. 실은 난 부동산 주인이거든. 네? 그 말에 반 애들이 놀랐다.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걸 후회했었어. 유구가 곤란에 처한 걸 케이타 씨에게 들어 적어도 졸업 선물로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 아빠는 예전에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땐 나도 이해가 부족했지. 그럼 그때 전화했던 땅 주인이라던 분이... 그래, 나다. 유고, 셋이서 다시 살지 않을래? 반 애들은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게 말을 걸었다. 이제부터 호화저택에서 살게 되는구나. 대박이네.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오해해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나도 뭐가 뭔지 잘 몰랐으니까. 게다가 처음엔 거짓말이긴 했으니까. 그때였다. 야, 내 매니런이 안 보이냐? 3천만 원짜리라고. 멀리서 큐에이가 차자랑을 시작했다. 이 땅이랑 집 짓는데 얼마 정도 드셨어요? 1억 3천만 원 정도였을걸? 1억? 대박인데? 다니가 넘사벽이잖아. 뭐라고? 어차피 다 거짓말이겠지? 그렇게 큐에이의 차는 관심에서 멀어지는가 싶었으나 이 매니러리 번호판 와라고 써있네? 와는 렌터카 넘버인데. 렌터카를 졸업 선물로 받았다고? 대박인데? 렌터카 사장님한테 축하라도 받았나? 아니라고. 다른 의미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야, 교회이! 엄마. 너 아직도 그 차 안 돌려줬어? 지금 당장 돌려주고 와! 그게 자, 어서 가자. 안 돼. 헐, 그럼 진짜로 보여주기용으로 빌려온 거야? 설마 그럼 지금까지 SNS에 올린 글도 다 거짓말인 거 아니야? 안타깝게도 시청자가 많은 마사무네의 생방송에 나와버린 탓에 쿄에이가 지금까지 SNS에 올린 글의 진상도 밝혀지고 말았다. 이 레스토랑 사진 인터넷에서 퍼온 거잖아. 팔로워를 모으려고 거짓말했구나. 그 결과 매니스타 팔로워가 급감했다. 그럴 수가. 나는 영향력 1위라고. 한편 나는 셀카봉은 이렇게 쓰는 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찍어보자. 이렇게 하면 집도 보이겠지? 영향력은 여전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가족과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 와, 이번에 밝혀진 진실도 대단했지? 나는 더더욱 세상의 진실에 대해 알고 싶어. 그럼 구독 버튼 잘 부탁해. 거북이잡이 하고 가세요. 인기가 많아요. 이제 딱 한 마리 남았답니다. 한 마리라고? 엄마, 저거 하고 싶어. 내 이름은 하타노 카즈토시. 오늘은 엄마랑 여름 축제에 왔다.
거북아, 이리 온. 내가 몇 번이고 거북이를 잡으려고 했으나 아싸! 잡았다! 옆에 있던 애가 마지막 한 마리를 잡고 말았다. 아, 나도 갖고 싶었는데. 미안해. 돈은 됐으니까 다음에 또 오렴. 응. 정말 넌 거북이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며칠 뒤 카즈토 씨, 선물이야. 우와, 거북이다! 고마워요, 엄마. 소중히 잘 기를게요. 엄마가 준 거북이에게 난 북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북북아, 얌전히 잘 있었어? 그날 이후 북북이는 내게 소중한 가족이 됐다. 북북이도 엄마한테 가는 게 기쁜가 보구나. 슬슬 가자. 네, 지금 가요. 북북이도 준비됐나 보구나. 북북이가 오고 조금 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엄마, 전 아빠랑 북북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울기만 했으나 엄마와 같이 소중히 기른 북북이가 항상 내게 기운을 줬다. 또 카즈토시 녀석 거북이 사진만 보네? 아무래도 학교에 북북이를 데려올 수 없었기에 나는 거북이 굿즈나 북북이의 사진을 잔뜩 가지고 다녔다. 그게 뭐가 재밌냐? 거북이는 자세히 보면 정말 귀엽고 머리도 좋거든. 거북이가? 그럴 리 없잖아. 느린 먹길이 잘 어울리는구만. 거북이한테도 장점이 많은데.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다음 주까지 좋아하는 동물을 그려오세요. 선생님이 내온 숙제에 다들 들떴다. 좋아하는 동물이랑 뭘로 하지? 나는 집에 있는 강아지 그릴 거야. 난 물론 북북이를 그릴 예정이다. 야, 카즈토시, 우리 거북이 그리고 싶은데 거북이 기르는 애가 아무도 없네. 너 거북이 기르고 있지? 나도 좀 보여주라. 너밖에 없어. 분명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북북이를 비웃은 히로키와 아이들의 말에 위화감을 느꼈으나 거북이 기르는 사람이 너밖에 없잖아.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부탁할게. 멋지게 잘 그려줄 테니까 제발.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필사적인 부탁에 결국 나는 승낙했다. 너희들 드디어 북북이의 멋을 깨달았구나. 자, 얘가 북북이야. 정말 귀엽지? 대박, 조그맣네. 잠깐 빌릴게. 예민하니까 살살 만져줘. 히로키는 나한테 덥석 북북이를 낚아채고는 나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졌어. 잠깐만 기다려. 나도 화장실 가고 싶어. 나도. 화장실 어디야? 지금 네가 가고 있는 방향에 있어. 친구들이 북북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달려갔기에 서둘러 쫓아갔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히로키가 손이 미끄러졌네. 이런, 거북이가 떠내려가 버렸네.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변기를 이날 나는 처음으로 원망했다. 이럴 수가, 북북아. 그릴 동물이 없어졌으니 다른 데 가자. 그래, 그럼 우리 가게. 히로키랑 친구들은 갔다. 나는 힘이 풀린 채 주저앉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북북이 엄마 같은 소중한 가족이란 말이야. 아빠 왔다. 카즈토 씨, 무슨 일이니?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북북이를 잃은 나는 이날부터 매일 울기만 했다. 몇 개월 뒤 어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도심의 공원 냇가에서 갑자기 종류를 알 수 없는 거대 거북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그 거대 거북이의 모습입니다. 이거 설마...
크기와 얼굴은 변했지만 등껍질에 제대로 이름이 쓰여 있었다. 북북이잖아! SNS에서도 거대 거북이가 화제가 되어 TV에서도 매일 북북이의 모습이 나왔다. 이런 거북이 처음 봐. 새로운 종인가? 아니면 돌연변이인가? 신이야, 거북신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북북이를 거북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아직 거대 거북이 안 나왔나요? 내 이름은 사나다 마사무네. 세상의 여러 수수께끼를 밝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인플루언서다. 이 거북신의 소식은 어떻게든 내가 직접 촬영하고 싶었다. 아직 안 나왔네요. 아침에는 나온다던데. 나왔네요. 저것이 지금 화제의 거대 거북의 북북이입니다. 뭐야 저 거대한 거북이는? 대박. 아, 내가 키우면 스타가 되겠지? 나는 기회라 생각했다. 한 소년이 냇가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북북아, 이런 곳에 있었어? 찾았잖아. 난 곧바로 TV에 나오는 공원으로 갔다. 실은 제 거북이에요. 저희 북북이가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웠네요. 아무래도 화제의 거대 거북이에게 주인이 있는 모양입니다. 북북아! 북북아! 이상하네. 관객들도 거의 없고 촬영팀도. 제가 돌아간 뒤 북북이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아, 그 거북이는 주인이라던 소년이 데려갔어요. 네? 그 거북이 누가 키우던 거였나요? 주인이라고요? 너도 북북이를 찾고 있니? 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북북이? 자, 오늘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이게 그 화제의 거북이니? 대단하구나 히로키. 우리 집에 딱 맞는 거북이구나. 잘했다 히로키. 북북이는 정원에서 기르기로 했다. 이제부터 소문에 거대 거북을 기른다는 집으로 방송국 사람들이 들어와 난 스타가 될 거야. SNS에 잔뜩 사진을 올리자고요. 매니튜브에도 거대 거북 채널로 돈 좀 벌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그때였다. 북북아! 얌전하던 북북이가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다. 야 히로키, 얼른 거북이를 막아. 멈추라고! 내 힘으로는 북북이를 멈출 수 없었다. 북북이가 방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북북이의 폭주로 순식간에 집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런 흉폭한 거북이를 키우는 건 무리야. 원래 장소로 돌려주고 와. 큰일입니다. 거대 거북이 주인의 집을 부수고 있습니다. 저쪽에 북북이가 있는 모양이야. 정말요? 나는 아빠와 매니튜버인 마사무네 씨와 TV에 나오는 장소를 향했다. 위험해. 거북이가 지금도 날뛰고 있다고. 히로키의 집에 들어간 나는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북북이에게 달려갔다. 북북이 맞지? 나야, 카즈토시야. 거대해져도 예전처럼 내 몸을 비비는 북북이를 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북북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저기 뭔지 모르겠지만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북북이의 표정을 보세요. 정말 기뻐 보이죠? 그때 마침 하늘에서 이번엔 뭐냐고. 오늘은 엄청난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군요. 다행히 다시 만났구나. 헬리콥터에서 모로보시님이 나타났습니다. 북북이 소식을 보고 서둘러 왔어. 왜냐하면 북북이는 내가 네 어머니께 선물한 거니까. 네? 간단히 얘기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엄마는 모로보시 그룹 계열 회사의 사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 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때 엄마가 우수한 사원에게는 원하는 물건을 선물하고 있어. 뭘 갖고 싶니? 아들에게 줄 거북이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야 쉽지. 최고급 품종의 거북이를 준비해둘게. 이 종족은 만킬로 떨어진 먼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거북이야. 북북이가 희귀한 종이었군요. 몰랐어요. 엄청난 크기로 성장하는 게 특징이지만 그나저나 그겐 정말 크구나. 그럼 북북이가 이렇게 커진 것도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희귀한 종이라서 그런 거죠? 정말 다행이다.
다이가 무슨? 갑자기 눈앞에 험상궂은 얼굴을 한 히로키네 가족이 다가왔다. 네 거북이가 우리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 정말 어떻게 할 거니? 주인이면 책임지고 망가진 집을 고치라고. 그치만 TV랑 너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봐주세요. 아, 당기지 마. 갈 테니까. 히로키는 취재진과 마사무네 형을 끌고 집안을 보여줬다. 그 거북이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런 흉폭한 거북이를 놓아주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대로 없었던 일을 할 생각은 아니겠죠? 주인이라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분명 나는 북북이의 주인이 맞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책임져야 하는 건 너희들이야. 갑작스러운 일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북북이를 쳐다봤다. 북북아? 말도 안 돼. 말했어? 봐주세요. 역시 모로보시님이 선물한 거북이 무려 말을 했습니다. 그치만 뭔가 위화감이 있는데요. 볼에 뭐가 붙어 있는데 마이크로 스피커잖아. 그 말은 즉 그런 거구나. 네가 날 변기통에 넣은 거 기억나네? 카즈토시가 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알면서도 날 변기에 넣었지. 북북이는 묘하게 상냥한 말투였으나 그게 오히려 히로키에게 두려움을 줬다. 이렇게 그게 정말이니? 거북이를 변기에 넣다니 거짓말이지? 그때는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나한테도 힘이 있어. 북북이는 히로키를 몰아세웠다. 넌 해선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난 거대해져서 돌아온 거지. 자, 어떡할래? 마침내 히로키는 잘못을 뉘우쳤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장난으로 변기에 넣었어요. 그리고 주인이라고 거짓말치고 북북이를 집에 데려왔어요. 이제 두 번 다시 그러진 않을 테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군요. 사건의 발달은 저 소년이었군요. 히로키가 자백을 마치자 뭐 그런 거지. 아빠, 아까 어디 갔나 했더니 아빠가 숨어 스피커를 사용해 북북이인 척 말했던 모양이다. 뭐야, 북북이가 말한 게 아니었구나. 사람 말을 하는 거북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 아깝네요 여러분. 역시 거북이는 말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꽤나 어른스러운 말투라 생각했더니 그런 거였어? 그 히로키가 한 짓은 매니튜브와 TV에 확산돼 꽤나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와 북북이는 이렇게 거대해지니 이제 변기에 빠질 일은 없으니 다행이야. 앞으로도 쭉 함께 같이 있자, 북북아. 정말 잘 됐구나. 여보, 보고 있지? 당신의 보물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너희들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니? 구독 버튼 잘 부탁해. 우리 집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나 해고당했어. 뭐? 세상에. 그렇다. 아빠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것. 그리고 이걸로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겠어? 보는 대로 당사자는 위기감이 전혀 없다는 것.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당신? 아니, 별건 아니고 집 해체 공사를 하는데 깜빡하고 그 옆집을 부숴버렸지 뭐야. 고3이 된 나, 이와사키 리쿠토. 어린 나에게도 아빠의 해고는 너무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나오토도 아직 한 살이라 어린데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 속 다음날 아침을 맞았다. 이럴 수가? 믿을 수 없는 손편지를 발견했다. 지금 이 시점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나오토는 어쩌라는 거야? 어이 아들, 아침밥은 멀었냐? 아빠는 무지개, 엄마는 모두를 버리고 해외여행. 우리 집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 상태로 아빠랑 같이 사는 건 그저 돈 낭비일 뿐. 나오토는 내가 키우겠어. 결심을 한 나는
남동생 나오토를 데리고 집을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난 그곳에 살면서 일할 수 있는 청소부 알바에 응모하여 타워맨션의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다. 우와, 대단하다. 이게 바로 타워맨션? 리쿠토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내 이름은 케이타야. 잘 부탁해. 같은 팀이 되어 일하게 될 사람은 고1 케이타군. 나오토를 데리고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귀여운 아기다. 어브라베레 까꿍. 케이타군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말이야, 요즘 중학교 매점에 빵을 안 파는 거야. 그럼 과자 먹으면 되잖아. 그건 그렇네. 청소에 집중하던 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여자아이들과 부딪히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뭐야, 청소부? 심지어 아기까지 없고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일하는 거야? 타워 맨션이라고, 타워 맨션. 심지어 그 최상층. 여긴 어울리지 않네. 이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싫다니까.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은 멀어져 갔다. 괜찮아? 어울리지 말고 할 일이 아닌 거 알지? 고마워. 그러나 이 알바를 할 때마다 자매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야야, 저기 좀 봐. 아직도 일하고 있나 봐. 우리들처럼 타워맨션 최상층에 사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과는 말 그대로 사는 세계가 다른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런 식의 만남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슬슬 참을 수 없어질 때쯤이었다. 어느 날 안녕하세요. 어라?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하네? 그렇게 생각하며 보고 있는데 방금 저건 멍 아닌가? 왜 저런 거지? 설마 위험한 상황인 거 아니야? 그러나 결국 이날은 아무 말도 걸어보지 못했고 그대로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 날 케이타, 이쪽은 다 끝났어. 벌써? 완전 빠르다. 여기도 조금만 더 하면 돼. 끝나면 우리 좀 쉬자. 언제나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그 자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 좋긴 하지만 그 두 사람 괜찮은 걸까? 일주일 후 변함없이 그 후로 자매를 볼 수는 없었다. 요즘 그 자매 안 보이네. 그러게. 그래도 리코토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그건 그런데 실은 나 좀 위험한 걸 봐버렸어. 그렇게 말하며 난 케이타에게 멍든 다리를 본 사실을 이야기했다. 진짜? 그거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 아니야? 어쩌지? 어디 신고라도 해야 되나?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나와 케이타가 고민하고 있던 그때 진짜 재밌었어. 역시 남쪽 섬이 최고야. 무려 그 자매와 부모님이 행복한 모습으로 귀가하는 것이었다. 뭐야? 여행 갔던 거야? 난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았네. 어머나, 아직도 여기서 알바하나 봐. 가난하니 어쩌겠어. 계속 일해야지. 우린 너희들은 꿈도 못 꿀 해외여행 갔다 왔지롱. 부럽지? 좋으시겠어요. 예전처럼 비웃음으로 다가오는 그녀들. 그러나 그때 난 눈치채고야 말았다. 어라? 두 사람의 멍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잖아. 내가 처음 본 게 일주일 전인데 그대로라는 게 좀... 난 또다시 답답한 마음과 고민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또다시 며칠 후 나에게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뭐야 이거? 대체 왜 나오토 몸에 이런 멍이? 어디 부딪힌 건가? 뒤척이다 어디 부딪혀버린 건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봤지만 그 무엇도 정확한 이유가 되지 않았다. 일단은 오늘은 계속 지켜봐야겠어. 그리고 다음날 뭐야? 멍이 더 늘어났잖아. 어제 하루 종일 붙어있었는데 나오토의 멍이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이었다. 그 어디도 부딪히지 않았는데?
대체 이 멍자국은 뭐지? 당황한 나는 일단 병원에 갔다. 이건 최근 발견된 미지의 병이네요. 미지의 병이요? 증상으로는 몸 전체에 원인 불명의 빨간 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통증이 시작되고 두통에 구토 등도 있다고 알려졌어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죠? 유관스럽게도 현재 알려진 치료법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네, 치료법이 발견될 때까지 약으로 어떻게든 버텨봐야죠. 세상에. 다행히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래도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때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겼다. 바로 내가 의사가 되어 이 병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 난 알바 중에도 틈틈이 수험 공부를 계속했다. 그러나 큰 문제에 부딪혔다. 뭐야, 의대 등록금이 이렇게 비싸다고? 그렇다. 의대에 가기 위해서는 비싼 등록금이 필요했던 것. 역시 가난한 나에게는 꿈조차 허락되지 않는 걸까?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그 순간, 이 시간에 누구지? 리크토, 잘 지내고 있었니? 무려 엄마가 찾아왔던 것이다. 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안녕, 네가 리크토구나. 아직 어린애인데 눈빛이 아주 엑셀런트. 엄마 옆에 있던 해맑은 외국인이 말을 걸어왔다. 아, 네, 안녕하세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리크토, 나오토를 떠넘기고 가서 미안했어. 어? 그때 난 대책 없는 너희 아빠를 보며 눈앞이 깜깜해졌단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지인에게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지. 이분이 그분이야. 들어보니 엄마는 이 남자분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외국에 갔던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우리가 집을 나가버려 지금까지 찾아 헤맸다고 한다. 앞으로 돈 걱정은 nothing. 전혀 할 필요 없어. 그래도 어떻게? 저 실은 리크토 널 찾으며 한 일이 있는데 대책 없는 그 사람과 이혼해버리고 이 사람과 재혼했단다. 뭐? 갑작스러운 사실 고백에 머리가 따라오지 못했다. 그러나 뭐 어찌되었든 돈 문제는 해결된 듯 보였다. 이렇게 된 이상 정말 의대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일만 남았어.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메스, 네, 난 그 후 정말 의대에 합격하여 무사히 의사가 되었고 모로보시 종합병원에 취직하여 그 미지의 병에 대해 연구해왔다. 좋아, 잘 된 것 같다. 다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그렇다. 바로 오늘 드디어 난 그 알 수 없는 멍이 생기는 미지의 병을 고치는 수술을 모로보시님과 함께 진행했고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다. 이 병에 대해선 리크토 군이 그 누구보다 연구해왔으니 앞으로는 수술도 맡겨볼까 해. 감사합니다, 모로보시님. 형아, 나오토! 형아, 정말 고마워. 다행이야. 이걸로 드디어 나오토도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 내 이름은 나라이 치아키. 대학생이다. 나에겐 고등학생 동생이 있다. 우린 어렸을 때부터 미녀자매로 불리며 모두에게 대접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더 심해진 것 같아. 나도 종은 이제 남에게 보여줄 수 없을 정도야. 수영장은 꿈도 못 꾸게 됐어. 그러게, 나도 친구가 해수욕장 가자고 했는데 거절했어. 어렸을 때 발병한 수수께끼의 병이 진행되어 몸에는 나날이 멍자국이 늘어갔다. 예전엔 숨길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아. 치아키, 리나, 괜찮니? 몸 상태는 어떠니? 약을 받으러 갈까? 됐어. 어차피 좋아지지도 않는데. 맞아. 부모님도 걱정하며 보살펴 주시지만 우리들의 상태는 더욱더 심각해질 뿐이었다. 그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찾았어. 단독으로 치료법을 개발해서 환자들을 고치고 있나 봐. 우리들에게 도착한 기쁜 소식. 여기가 그 병원? 뭔가 규모가 좀 작네. 이런 곳이야말로 숨겨진 고수들 명의가 있는 곳이지. 자, 가보자. 그래.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 치료를 받으시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죠. 진짜요? 이래 바로 제가 대통령 전임 의사였다고요. 저희 지금껏 이 병 때문에 고생해 왔어요. 맡겨만 주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간단하게 끝났다. 아직 멍은 남아있었지만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깨끗하게 없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걸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해변에서 놀 수 있게 될 거야.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뤄지는 거야. 치료비는 꽤나 비쌌지만 부모님도 기쁜 마음으로 지불해 주셨다. 우리들은 희망에 찬 상태로 일주일을 보냈다. 전혀 줄어들지 않았지? 나도 조금만 지나면 서서히 없어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게. 치료를 받은 후 시간이 흘렀지만 전혀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웠던 우리는 그 클리닉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거짓말. 없는 번호라니. 당황해서 급히 클리닉으로 향했지만 클리닉 여기였지? 왜 없어진 거지? 그곳엔 병원이었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치료할 수 있다는 거 거짓말이었던 거야? 이럴 수가. 우린 그때서야 비로소 사기를 당했다는 것, 돈을 날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맞아. 잘 생각해보니 대통령 전담 의사였던 사람이 이런 곳에서 병원을 할 리가. 왜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더 이상 우린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 이것 좀 봐. 뭔데? 뉴스? 그 기사엔 모로보시 종합병원이 우리가 가진 병에 대한 치료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적혀져 있었다. 모로보시 종합병원이라면 틀림없을 거야. 그래, 가보자. 병원에 도착한 우리는 기사를 보고 왔다는 사실을 접수처에 알렸고, 그러자 이 병의 프로가 치료를 담당해주게 되었다. 드디어 이번에야말로 치료할 수 있어. 오늘 난 그 병에 걸린 환자의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선생님, 이쪽입니다. 마취는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도착한 수술실에는 당신은 그때 맨션 청소를 하고 있던 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옛날 청소부를 하고 있던 그때 최상층에 살고 있던 그 자매들이었다. 이 두 사람의 멍자국도 역시 같은 병이었군. 그러자 두 사람은 갑자기 당황하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아직 어려서 생각이 짧았어요.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후회해도 이미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법. 우리 제대로 수술받을 수 있는 걸까? 그때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과거의 나 자신을 탓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서서히 마취가 시작되며 점점 의식이 멀어져 갔다. 우리들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두 번 다시 눈 뜰 수 없는 건 아닐까? 절망감 속 우리들은 그대로 잠들었다. 수술은 언니, 우리들 수술 성공한 거야?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뜨자 언니, 통증이 사라졌어. 진짜네. 게다가 몸에 있던 멍자국도 다 사라졌어. 성공했구나. 8년간 우리들을 괴롭히던 병에서 해방되어 그 기쁨을 나누고 있던 그때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역시 대단해, 리쿠트군. 그녀들을 드디어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모로보시님과 수술을 해준 그가 다가왔다.
자, 이제 괜찮을 거야. 저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 당신을 괴롭히기만 했는데 왜 살려주신 거죠? 그건 내가 의사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어렸을 때 일이잖아. 그 정도로 난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앞으로는 절대 그런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 두 사람 얼굴만큼 마음씨도 곱게 써야지. 네,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수상한 클리닉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히 들려줄 수 있겠니? 같은 의료업계 종사자로서 절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 네, 물론이죠. 그 후 모로보시님의 조사로 그 사기꾼 의사는 금방 체포되어 환자들을 속이며 큰 금액의 치료비를 반복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정말 모로보시님의 정보력은 장난 아니라니까. 아니, 단 하루 만에 위치 정보까지 알아내시다니. 정말 잡아서 다행이야. 절대 용서할 수 없지. 누나들도 건강을 되찾아서 다행이야.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매는 종종 우리 집에 찾아오게 되었다. 밥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나도 할 거라고. 아무거나. 근데 두 사람 우리 집엔 무슨 일로? 물론 은혜를 갚기 위해서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괜찮대도 그러네. 아무렴 어때요? 형,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도 좋은 일이야. 타워 맨션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꽤나 대단하지만 바로 발밑에 떨어져 있는 것들도 놓치지 않길 바래.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 보이란 말이야. 접객뿐만 아니라 손님을 모셔오는 것까지가 중요한 업무라고. 그렇구나. 내 이름은 케이타. 캬바레 클럽 보이 알바를 시작했다. 지인들도 막 데려오라고. 이제 슬슬 올 때가 됐는데. 어이 케이타, 놀러 왔어. 와, 바로 와줘서 고마워. 저거 쿠조파 두모가 아니야? 우와, 처음 봤어. 무섭게 생겼다. 케이타 녀석 도대체 어떻게 저런 지인이 있는 거야? 다음은 아가씨를 부르러 가야 하는 거지? 5번 테이블 접객 부탁해요. 야쿠자 두목 접객이라니 난 못해.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치루치루 사실은 다정한데. 제가 갈게요. 우와, 후카짱 고마워. 저번 달 매출 1위는 후카입니다. 내가 넘버원? 인생 첫 넘버원 타이틀. 내 이름은 후우카. 최근 흥미를 느껴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되었고 한 번에 넘버원 자리까지 차지한 천재 클럽 접대부 아가씨. 지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우카예요. 돈 없어 보이는 애가 지명했네. 어떻게 저를 알고 지명해주신 거죠? 여기 가게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호유카 씨가 너무 예쁘셔서. 정말요? 너무 기뻐요. 내 이름은 타케우치 슈에이. 이 가게 아가씨 후우카 씨가 마음에 들어 난생 처음 클럽에 왔다. 근데 후우카 씨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셔서 저 한눈에 반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요. 네. 넘버원인 내가 대체 왜 이런 녀석 상대를 해줘야 하는 거지? 진짜 최악이군. 넘버원이 되면 뭐래. 그런 손님도 받아야 하는데 의외로 계속하기 힘들 수도. 좋아, 결정했어. 난 다른 길을 가겠어. 난 더 쉽고 빠르게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소개팅 어플을 시작하기로 했다. SC 이상형은 어떤 타입이에요? 청순 가련하지만 뭔가 사연 있고 분위기가 있는 그런 여성이랄까? 등록 후 금방 투자가 SC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지만 난 운명의 여인을 찾아 헤매고 있거든. 그래서
정한 조건이 있지.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여인을 찾고. SC는 연애가 처음인 것 같네. 접대하다 보면 이런 게 한눈에 보인다니까. 내 이름은 세라 코즈로. 매일매일 운명의 여인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바로 오늘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여긴데, 하나 씨는 아직 아는 것 같군. 하나 씨는 정말 분위기 있고 마음씨도 고운 여성일 거야. 운명의 여인임이 틀림없어. SC, 마스크랑 선글라스는 왜 하고 있는 거지? 사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도둑 같은데? 하나 씨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상상했던 하나 씨의 그 자체인 사람 발견. 당신은 나의 운명의 여인, 이걸 받아주시오. 뭐예요? 누구세요? 하나 씨,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 아니요,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이름도 하나가 아닌데. 죄송해요. 그럼 잠깐 기다려줘. 운명을 느꼈다고. 아니, 사람 잘못 보셨다니까요. 저리 가! 뭐야? 아니, 갑자기 내가 차인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어젠 완전 최악이었어. 후카짱 8번 테이블 지명이요. 네. 후우카 씨, 나 또 왔어요. 얼마 전에 왔던 슈에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잖아. 슈에이 씨 또 와주셨네요. 감사해요. 어떻게든 슈에이의 접객을 피하고 싶었던 나는 죄송해요. 다른 테이블에서 지명이 또 들어와서. 헬프랑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럼. 벌써? 이런. 후우카 씨는 넘버원이니 당연한 건가? 어쩔 수 없군. 내일 또 와야지. 정말 저런 손님 받기 싫어. 저 후카짱, 손님은 한 분 한 분 소중히 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 넘버원에게 보이 따위가 조언을 하는 거야 지금? 건방지게! 이걸로 대충 슈에이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후우카짱, 어젠 바쁜 와중에 나까지 미안했어. 매일같이 지명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때부터 슈에이는 매일매일 나를 만나러 오게 되었다. 슈에이 씨, 시간이 많으신 걸 보니 혹시 일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게... 이런 곳은 본인 돈으로 오는 게 좋을 텐데요. 난 그저 후우카짱을 만나러 오고 싶었을 뿐인데. SC와는 최악의 결과로 끝났지만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고학력에 돈 많고 얼굴도 좀 잘생긴 그런 사람 없나? 요시라는 사람 내 이상형에 가까울지도? 난 요시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금방 하나씨, 만나서 반가워요. 메시지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하나씨 프로필을 보니 취미가 완전 겹치더라고요. 우리 많은 얘기 나눠봐요. 좋았어. 이 신사적인 문장 좀 봐. SC나 매일같이 날 괴롭히는 슈에이라는 백수랑 완전 딴판이야. 이거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데?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드디어 요시씨와 데이트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라? 후우카짱? 뭐야, 당신 왜 이런 곳에? 최악의 상황이었다. 슈에이를 맞닥뜨려 버렸던 것이다. 아니 그게...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라고. 내가 왜 대체 여기서 당신을 만나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 미안.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멀어져 주는 게 좋겠군. 마음을 다잡고 난 다시 요시씨를 기다려보았지만 이제 슬슬 약속한 시간인데 왜 안 오는 거지? 여기가 아닌가? 아니면 날 못 알아본 건가? 난 소개팅 어플을 통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상세하게 요시씨에게 보내보았지만 답장조차 오지 않았다. 이거 그냥 까인 거 맞지? 역시 아까 만난 슈에이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날이었다. 결국 그날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 뒹굴거리며 아쉬워하고 있는데
뭐라? 아깐 정말 미안했어. 약속 장소에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하나 씨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버렸지 뭐야. 혹시 기다리고 있었다면 정말 미안해. 사정이 있었구나. 역시 나한테 마음은 있는 거야. 다음번에야말로 직접 만나서 한눈에 반하게 해주겠어. 다행이다. 하나 씨 화나 보이진 않네. 다음번에는 제대로 꼭 만나기 위해서 제 사진 보내드릴게요. 드디어 하나 씨의 얼굴을 보는 건가? 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진을 기다리는데 뭐야? 하나 씨가 후우카짱? 좀처럼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넘버원 아가씨 후우카짱. 그런 그녀가 설마 소개팅 어플에서 좋은 느낌을 가진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니. 안 되겠어. 제대로 만나서 내가 요시라는 사실을 밝혀야 해. 허가씨 8번 테이블 지명이요. 네. 뭐야? 또 저 녀석이야? 저 거기 네? 무슨 일이죠? 8번 테이블 손님 말이야. 돈도 없고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 매번 와서 방해한다고.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 평소보다 조금 시간이 걸려 드디어 나타난 후우카짱. 후카예요. 저기 후우카 씨, 어제 말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좀 많이 참아드렸거든요. 근데 백수 따위가 매번 지명을 해대서 정말 방해가 됐다고요. 네? 잠깐만요. 할 얘기가. 이야기는 됐고 벌금이나 내세요. 여기 청구서입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나에게 보이가 건네온 청구서. 그걸 보니 뭐야? 1,000만 엔? 당신이 매일같이 오니까 그 정도 손실이 생겨버렸다고요. 이런 금액 납득할 수 없어요. 돈이 없으시면 손님이 아니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난 두 사람에게 쫓겨나고 말았다. 그날 이후. 전화 왔어. 여보세요? 안녕. 제대로 일하고 있냐? 벌금은 1,000만 원 꼭 내시라고.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청구서대로 돈을 누가 냅니까? 그러나 전화 빈도는 점점 올라갔고. 전화 왔어.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무슨 말씀이시지? 딱 내일까지만 기다려줄 테니 얼른 보내시지. 매일매일 울려대는 전화에 나도 드디어 질려버리고 말았다. 어쩔 수 없다. 질려버린 난 어쩔 수 없이 1,000만 엔을 송금하기로 한다. 슈에이라는 녀석에게 진짜로 1,000만 엔 송금이 왔는데요? 정말? 잘 됐네. 500만 원씩 나누자고. 그게 아니라 이 단기간에 1,000만 엔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난 이렇게 간단하게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어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너무 웃기잖아. 그런 녀석에게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나 보지? 좋았어. 큰 돈이 손에 들어와 난 본격적으로 요시 씨를 꼬시기 위한 데이트 플랜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일단은 선물로 마음을 좀 녹여볼까? 몸을 생각해준다는 의미로 마사지기랑 그리고 음식 솜씨도 보여줘야 할 테니 요리 도구도 좀 장만해볼까?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잘 수도 있으니 고급 타올이랑 샴푸랑. 난 요시 씨와의 망상이 점점 더 부풀어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대량으로 주문해버렸다. 그러고 보니 직업 사무직이라고 적어뒀었는데 진짜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겠지. 저 요시 씨에게 할 말이 있어요. 직업 사무직이라고 적어뒀는데 실은 저 클럽 아가씨예요. 그러자 금방 요시 씨로부터 내일 네가 일하는 곳으로 갈게. 어머, 만나러 와준다니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 안녕하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 뭐 있긴 하지. 요시 씨랑 사귀게 되면 이 가게랑도 안녕이다. 드디어 요시 씨와 첫 만남을 가지게 된 나는 기분이 너무나 좋았다. 가짱 8번 테이블 지명이요. 네. 약속 시간이야. 요시 씨겠지?
드디어 요시 씨와 만나게 된다는 설렘을 안고 테이블로 향했지만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난 요시 씨랑 만나고 싶다고. 요시 씨 어디? 난 소개팅 어플에서 요시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전화 왔어. 뭐야? 왜 당신 폰이 울리는 거지? 내가 잘못 눌렀나? 저 백수 번호는 보이를 통해서 받았는데. 후오카짱은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 왔어. 아까 전이랑 똑같은 소리. 이게 대체... 후오카짱,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몰라. 조용히 해. 요시 씨는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전화 왔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잠깐 진정 좀 하라고. 왜 그래요? 전화 왔어. 요시 씨. 후오카짱, 진정 좀 하고 좀 들어보래도. 요시는 바로 나야. 거짓말. 난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정말 후오카짱에게 반해버려 매일 가게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 헬프와 좋은 시간 보내세요. 후오카짱, 이런 곳은 처음이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던 나. 돈을 얼마 지불하지도 않고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 슈에이 씨, 시간이 많으신 걸 보니 혹시 일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후오카짱에게 무시당하기 시작하면서 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소개팅 어플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씨가 후오카짱이라는 걸 안 순간 난 운명을 느꼈지만 뭐야? 1,000만 원? 후오카짱의 언행에 식어버린 난 좋은 경험한 셈치고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이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만나러 온 거야. 이럴 수가. 지금까지 고마웠어. 안녕. 잠깐만 기다려. 마지막이라니. 후오카짱이 큰 목소리로 소란을 피운 탓에 아까 전부터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1,000만 원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부탁이니까 나랑 만나자. 1,000만 엔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런 말을 했었나요? 아무것도 안 할걸요? 실은 내가 고액 청구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털어놓자 뭐? 두 사람 모두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건 천장님께 보고해야 할 사안인데. 아니 그게. 그 후 후오카짱과 보이는 점장에게 호되게 혼나고 가게에서 돈을 빌려 1,000만 엔을 위자료로 나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당분간 청소 포함 열심히 일해도 더는 못 받지만 열심히 해. 뭐야? 내 꿈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최악이야. 여전히 그 보이와 후오카짱은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한다. 후카짱은 이걸로 반성하고 제대로 일해줬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이후에도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한답니다. 궁금한 사람은 후카짱이 나온 다른 영상도 꼭 확인해주세요. 채널 구독 잘 부탁해요. 여긴 매니물산. 설립 100년을 자랑하는 대기업이다. 징그지 씨,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한번 여기에 오고 싶었거든요. 기업 존속률 데이터에 의하면 100년간 남아있는 회사는 겨우 0.03%라고 한다. 즉, 10,000개의 회사 중 단 3곳만 남는다는 뜻이다. 저희 회사가 좀 더 커지려면 징구지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힘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매니물산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니 영광이죠. 코우타 씨, 다음 주 거래에 필요한 경비 말인데요. 금고에서 빌려가도 될까요? 그래, 좋아. 내 이름은 이치카와 코우타. 매니물산 제1영업부는 날 포함한 우수한 사원들이 모여있는 부서다. 준비해둘 테니 금액만 나중에 알려줘. 알겠습니다. 제1영업부는 부서에서 쓰는 경비를 금고로 관리하고 있어 신용이 높은 나는 금고 담당이다. 오늘은 이 부서에 어울리지 않는 남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부터 파견으로 이 부서에서 일하게 된 타마키 타이치 씨입니다. 네? 파견이요? 저희 부서에? 우리 회사 파견은 원래 없었지? 웬일이래?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타마키 타이치. 매니물산에서 일하는 유일한 파견 사원으로 오늘부터 일하게 됐다. 정사원밖에 못 들어오는 우리 회사에 잘도 들어왔네. 꽤나 손이 부족하셨나 보다, 사장님이. 네. 자, 그럼 파견 씨의 일은 나는 첫날부터 서류를 옮기며 여기저기 다른 부서를 오가느라 거의 앉을 수 없었다. 자, 이거 부탁해요. 네. 신입은 무엇이든 다 한다니까. 내 일은 전혀 못하고 있잖아. 업무량은 점점 불어나고. 코우타 씨, 금고에서 경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 금고까지 가는 거 귀찮은데. 야, 신입! 금고에서 돈 좀 꺼내와라. 이 서류 두고 나서 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바쁘게 일하니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드디어 이번 주도 끝났군.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너 주말에도 혼자지? 난 내일 데이트 하는데. 안 물어봤는데. 그렇게 토요일이 됐다. 이거 봐봐. 이 매니 좀비라는 영화 보고 싶어. 오늘부터 개봉이네. 표 사러 가자. 여친과의 데이트를 즐기던 그때였다. 이런, 지갑이 없잖아. 무슨 일이야? 아니, 나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 뭐? 어쩔 거야? 영화 못 보잖아 그럼. 다음에 밥 먹고 쇼핑도 하자며. 당연하지. 가만, 여기서 회사가 바로 코앞이었지? 잠깐만 기다려. 바로 돈 갖고 올게. 이럴 때 회사 금고관리 담당인 게 꿀이네. 지금 1,000만 원 정도 들어있으니 조금 써도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회사 금고를 열었다. 어라? 금요일까지 있었던 돈이 텅 비었다. 말도 안 돼. 돈이 하나도 없다니. 휴일이지만 긴급 사태였기에 나는 사원들에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다. 휴일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이런 적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실은 금고에 돈이 사라졌어. 네? 무슨 소리예요? 금고가 텅 비었다고요? 설마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제대로 들어있었는데. 이건 누군가가 훔쳤다고밖엔 생각할 수밖에 없어. 지금이라면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어. 그러니 훔친 사람은 솔직하게 손 들어. 그러나 손을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조용한 공기만 흘렀다. 요즘 꽤나 자주 금고를 왔다 갔다 한 녀석이 있었지? 신입, 네가 그랬지? 잠깐만요. 저 아니에요. 역시 혼자만 파견인 게 수상했어.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그럴 수가. 얼른 돈 내놔. 그건 회사 경비라고. 마지막으로 금고에 간 건 나니까 의심받는 게 당연해. 여기서 뭐라고 변명해봤자 소용없을 거라 판단한 난. 얼마 들어있었죠? 이 녀석 안 세고 그냥 가져갔나? 나쁜 짓 한 녀석은 제대로 죄값을 치러야지. 금고에 들어있던 돈은 3,000만 원이야.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개웃겨. 진짜 안 세봤나 보네. 사실은 1,000만 원이지만. 돌아왔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이걸로 됐나요? 나는 진짜로 3천만 원을 가져왔다. 그 사이에 범인을 찾을 수 있을 테니 일단 돈을 주면 아무 말도 안 하겠지. 역시 범인이었잖아. 뭐야, 집에 가자. 돈을 주는 편이 빠르다고 판단한 나는 정확히 3천만 원을 준비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애초에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있었는데 2천만 원은 대체 어디서 갖고 온 거야? 그래, 놀라면 안 돼. 이 녀석은 어디까지나 훔쳤던 회사 돈을 돌려주러 온 것뿐이니까. 뭐 돌려줬으면 됐어. 오늘부터 다시 내가 금고돈을 가지러 갈 테니 조심해라. 네,
네, 꽤나 시원시원하네. 무슨 일이지? 대체 누가 금고에서 돈을 훔친 건지 너무 궁금했다. 오늘은 꼭 영화 보러 갈 거지? 녀석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는데 완전 땡 잡았네. 보너스 받았으니까 영화도 보고 갖고 싶은 것도 사줄게. 뭐? 정말? 아싸! 나 인터넷에서 갖고 싶은 가방 찾았어. 전부 사버리자. 그리고 이 옷이랑 목걸이랑. 좋아, 좋아. 네, 좋은 것 같네요. 정말요? 꼭 부탁드립니다. 해외 호텔을 경영하는 나는 새로운 판로를 넓히고 싶다는 매니물산의 판매처 소개 의뢰를 받았다. 의뢰금은 여기에. 그렇게 사장님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왔다. 사장님의 진심은 알겠습니다. 의뢰를 받아들이죠.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사장님의 안내로 회사 안을 견학하게 됐다. 여기가 제1영업부입니다. 여기가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우타 씨. 그러고 보니 금요일에 금고에 있던 돈을 가져갔으니 안은 비어 있을 거야. 돈은 나중에 넣어둘게. 전달이 늦어서 미안하네. 사장님의 말에 사원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돈은 들어 있는데요? 에? 그런 사원들의 반응에 위화감을 느낀 사장님은 서둘러 금고를 열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어째서 돈이 들어있는 거야? 금요일에 분명 내가 여기에 있던 돈을 가져갔는데. 진구지 씨에게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금을 사전에 준비해야 돼. 월요일에 있을 나와의 상담을 준비하던 사장님은 알겠습니다. 얼마 정도 준비해둘까요? 1,000만 엔 제1영업부 금고에 들어있을 거야. 벌써 퇴근 시간이 지나서 사원들은 없을 텐데요. 열쇠는 나도 갖고 있어. 돈은 내가 월요일날 얘기해둘게. 그렇게 금고에 있던 돈을 가져간 것이었다. 그럼 타이치 씨가 가져온 돈은 그건 제가 의심받아서 어쩔 수 없이 사비를 갖고 온 거예요. 사비라고? 진상이 밝혀지자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네? 잠깐만. 3,000만 엔이라고? 금고에 들어있던 건 1,000만 엔인데? 네? 그치만 코우타 씨한테 3천만 엔이라고 해서 3천만 엔을 넣어뒀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1,000만 원이라고. 타이치 씨 말이 맞아요. 금고에 3천만 엔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나도 들었어. 타이치 씨한테 3천만 엔 갖고 오라고. 너희들까지. 대체 무슨 짓이야, 코우터 씨? 자네가 진짜 3,000만 엔이라고 말한 거야? 그건 그때였다. 안녕하세요. 매니가와 택배입니다. 이치카와 코우타 씨 택배였습니다. 택배라고? 대체 뭐야? 그게 액세서리예요. 그럼 여기에 두고 가겠습니다. 액세서리라니 업무랑 전혀 상관없는 물건 아니야. 지금 당장 열어. 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저도 모르게 사적인 물건을 회사 주소로 넣은 것 같네요. 이건 500만 원이나 하는 목걸이잖아. 500만 엔이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손님이 나타났다. 아, 여기 있었네. 어째서 네가 여길? 어째서라니. 주문한 목걸이가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안 와서 물어보니 여기로 보냈다던데. 야, 아무리 그래도 저기한테 받은 이 가방이랑 시계랑 신발, 목걸이 이걸로 완벽해. 고마워. 아니, 야. 합쳐서 1,000만 원 정도는 되겠네요. 아, 여러분, 코우타에게 2천만 원 보너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는 태풍처럼 사라졌다. 2천만 엔이라고요? 2천만 엔 보너스라니 금시초문인데요. 우리들한테도 그 보너스 좀 주시지. 뭐야, 대체 뭐냐고? 애초에 정말로 이 녀석이 3천만 원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녀석은 평범한 파견 사원이라고.
그는 경영자이면서 우수한 컨설턴트야. 네? 그게 무슨 소리죠? 실은 요즘 제1영업부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서. 엘리트 사원이 모여있는 부서가요? 맞습니다. 그 사원들은 우수합니다만. 그건 현장 단위로 원인을 파악하는 편이 좋겠군요. 괜찮으시다면 우수한 경영 컨설턴트가 있으니 소개해드릴까요? 그럼 부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소개한 사람이 타이치였다. 그리고 그는 현장에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거였어요? 엄청난 컨설턴트였다니. 이 부서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은 이제 알겠습니다. 타이치의 정체를 알게 된 사원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원인은 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는 우수하다고 남을 깔보면서 실제로 하는 일은 형편없죠. 코우타 씨는 일상적으로 회사 금고에 있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뭐라고? 잠깐만요, 사장님. 오랫동안 일해온 저보다 저 녀석의 말을 믿는 건가요? 믿고 자시고 내가 타이치 씨를 넣은 거야. 목걸이고 금고의 돈도 증거는 충분한 것 같은데. 자네는 더더욱 우수한 사원이라 믿었는데 넌 오늘부로 해고야. 안 돼요, 사장님. 회사 금고의 돈을 사용하다니 말도 안 돼. 용서 못해. 타이치 씨한테 받은 3천만 엔은 네가 갖도록 해. 그럴 수가. 그 후 코우타는 가난한 생활을 보내게 됐다. 영화조차 보러 가지 못하다니. 이제 헤어지자. 잠깐만, 가지 마. 한편 매니물산의 제1영업부는 이번 달도 저번 달 성적을 웃도는 매출입니다. 자네 덕분이야. 타이치 씨,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물론이죠. 사치를 부리는 건 좋지 않아. 자기 다음을 소중히 하도록. 구독 버튼 잘 부탁해.